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1급 2차 실기 대비 오늘 필답형 기출보건문제 풀이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보건문제 중에 하나죠. 고트프레드슨의 제한타협 이론에서 진로 포부의 발달 단계. 우리 고트프레드슨의 이론은 제한타협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진로 포부 발달 이론. 선생님들 2급에서는 아마 진로 포부 발달 이론이라고 배우신 게 더 기억에 잘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이 진로 포부 발달 단계를 힘성산에 이렇게 아마 암기를 하셨을 텐데, 요거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발달 단계의 명칭이라기보다는 진로 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기준으로 나눠온 단계예요. 나눠놓은.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요 질문은 요 힘성산에와는 약간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진로 포부의 발달 단계 및 4가지 영향 요인. 그러니까 발달 단계의 명칭은 별도로 있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2급 때 외우셨던 힘성산에는 4가지 영향 요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죠. 제가 항상 그 필답형의 어떤 모범 답안을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할 때 앞에 서론을 좀 한두 줄, 두세 줄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보통은 이제 기술하시오 라고 질문이 나오죠. 기술하는 형태는 그 단답형으로 또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서술하는 형태가 아니라 상세하게 어떤 서론, 본론, 결론 나누어서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는 형태가 기술하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그 지면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론을 너무 길게 쓰는 것도 이제 지양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두 줄, 두세 줄 정도는 좀 더 좀 자세히 그 구체적으로 내가 기술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 이론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은 약간 좀 그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트프레드슨은 개인은 자기 개념과 일치하는 직업에 대해서 뭘 형성해요? 포부를 형성한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그러한 직업 포부는 이제 발달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제한 과정과 타협 과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트프레드슨의 이론을 제한 타협 이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는 청소년기까지의 진로 발달을 총 4단계로 나눴죠. 청소년을 주로 연구했던 여성학자시죠. 여성학자신데 청소년을 주로 연구하셨기 때문에 발달, 진로 포부 발달 단계를 이제 청소년기까지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각 발달 단계 및 영향 요인은 다음과 같다. 이런 형태로 서술을 좀 서론을 좀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 이후에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단계 명칭을 먼저 기재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설명을 쭉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강조드리는 게 뭔가 작성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 만약에 그게 단계가 있다. 그러면 1단계는 어떤 단계로서 어쩌고저쩌고 2단계는 어떤 단계로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스님들이 단계라는 명칭을 반드시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그 뭐 성취도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모의 시험을 봐보면 이런 단계 명칭을 빼버리고 그냥 서열 획득은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완전한 답안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그 단계 명칭은 반드시 단계라는 이름을 넣어서 그 단어를 넣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1단계는 서열의 개념이 획득되는 게 중요한 단계예요. 이때의 연령은 몇 세까지로 돼 있죠? 선생님들이 단계와 관련해서는 대략 그 나이를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3세에서 5세 사이가 서열 획득 단계죠. 교재를 통해 보시면 이때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힘과 크기 지향성에 영향을 받는다. 선생님들이 암기하셨던
그 힘성산에는 이 영양 요인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눴던 거죠. 그래서 힘과 크기, 지향성에 뭐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진로 포부, 직업 포부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때 나이대 아이들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면 아세요. 이때 만약에 남자아이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직업을 갖고 있고 돈을 벌어오시고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아빠랑 나랑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아빠는 힘이 세고 그 다음에 크기가 나보다 훨씬 커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나도 아빠처럼 크기가 커지고 힘도 세지면 직업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 책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 서열 획득 단계에는 서열이라는 개념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로서 이 시기의 아동은 힘과 크기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킨다. 그게 이제 서열의 개념과 그 연결이 되는 개념들인 거죠. 그래서 자신보다 크고 힘이 센 어른들만이 일을 할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을 갖는 것에 대한 선망을 갖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선망하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같은 말이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도 힘도 세지고 크기도 커지면 어떤 직업이든 가질 수 있겠지. 이 시기에 직업의 영역은 어때요? 완전히 열려 있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제한타협 이론에서 진로 포부가 발달하면서 어떤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냐면 이 제한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죠. 제한 과정. 여기 직업 포부 형성 과정을 제한 과정과 타협 과정으로 설명했다 그랬죠. 맨 처음에는 서열 획득 단계에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직은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힘이 세지고 크기가 커지면 어떤 직업이든지 가질 수 있겠구나라고 굉장히 가능성이 열려있는 시기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는 6세에서 몇 세예요? 몇 세냐면 8세. 네, 8세까지죠. 자, 이 중간 나이가 7살이죠. 우리 옛말에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이미 남자, 여자. 나는 여자야. 너는 남자야? 나는 여자애들이랑 놀 거야.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제 놀게 되죠. 그것처럼 이 시기는 성 역할에 대한 개념이 획득이 되는 것이 중요한 단계다. 그래서 교재를 통해서 보시면 성 역할 획득 단계로서 성 역할 지향성 어떤 영향 요인이 작용한다고요? 성 역할 지향성. 지향성이 진로 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다. 영향 요인은 성 역할 지향성이고요. 이때는 자기에 대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생겨나죠. 자기 자신, 셀프,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이 생겨나는데 이때 성 개념과 관련해서 이것이 개념이 습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 역할에 대한 개념이 습득되면서 이분법적으로 동일시를 한다. 자기 자신과 자기와 성이 동일한 타인의 주로 이제 성인이죠. 성인의 동일시하면서 개념이 생겨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성역할 사회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역할 사회화가 일어나면서 직업 포부에 있어서도 성역할에 적합한, 그러니까 자기 성역할에 적합한 직업에 대해서 포부를 형성해 간다. 그런 시기가 요 나이라는 거죠. 요 나이, 그 다음에 성역할 획득 단계. 그리고 이때 무엇이 형성된다? 이렇게 돼 있죠. 성역할 경계선이 형성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역할 경계선. 자, 이것은 좀 이따가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 가치 획득 단계죠. 이때는 연령으로 보면 9세에서 13세 정도예요. 자,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이 획득되는 것이 중요한 단계인 거죠. 명칭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영향 요인이 뭐다? 사회적 가치 지향성. 사회적 가치 지향성에 영향을 준다. 자,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선생님들 좀 더 가치롭고 좀 덜 가치롭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그게 뭐다? 사회적 지위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을 통해 보시면 선생님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습득하게 되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것을 상대적인 능력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게 다 동등하지가 않고 어떠한 직업은 좀 더 인정을 많이 받고 어떤 직업은 인정을 좀 덜 받고 뭔가 가치로 좀 더 가치 있는 게 있고 좀 높은 가치가 있는 게 있고 좀 낮은 가치가 있는 게 있네. 그러면 나는 그러면 그 중에 어디쯤 되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자신의 상대적 능력에 대한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런 사회 안에서의 어떤 서열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그 안에 자기의 위치를 고려를 한다. 직업과 관련해서도 그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회적 지위라는 개념이 직업 세계에 대한 인식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지위가 너무 낮아서 받아들일 수 없는 지위 하한선과 지위가 너무 낮아서 받아들일 수 없는 지위 하한선과 그 다음에 지위가 너무 높아서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선 너무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직업들은 자기가 제외시키는 그러한 지위 상한선이 이때 생겨난다라는 거죠. 자, 이 나이가 9세에서 13세예요. 저희 아이를 예를 들면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니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막 상도 받고 막 이랬던 아이였는데 이제 공부를 자기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게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 나는 너무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은 갖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너 그렇게 막 지위가 높고 막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직업 갖기 싫으면 그러면 너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뭐 몸으로 하는 그런 일 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자기가 대학 까지는 공부할 건데 그런 일은 할 수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너무 많은 공부를 해야 돼서 굉장히 어렵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은 나는 안 가질래 하는 게 지위 상한선이고요. 그래도 내가 공부도 좀 하고 어느 정도 능력 개발을 할 건데 그런 일은 내가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선이 뭐다? 지위 하한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단계는 내적 자아 확립 단계예요. 이때는 14세 이후죠. 14세 이상 청소년기 14세 이상 청소년들 이때는 말 그대로 사춘기죠. 사춘기에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들 학교 다닐 때 뭐 배우셨어요? 자아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요 시기 그 사춘기의 시기는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시기다. 몸은 커지는데 아직 마음이나 정신은 아직 어리고 이런 식으로 좀 혼란을 겪는 이제 사춘기가 되면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냐? 나는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들 교재를 통해서 보시면 사춘기를 맞게 되면서 정체감 혼란 시기에 놓이게 된다. 이 나이 때는. 그래서 이때 자기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고 이전 단계까지 생각했던 이런 성역할이라든지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자기 정체감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고려하게 된다. 이런 시기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요인이 영향을 준다? 고유한 자아 지향성이 영향을 준다. 고유한 자아. 그러니까 남과 다른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건 뭘까? 그게 고유한 자아죠.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뭘까? 이것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자아 정체감이죠. 그래서 고유한 자아 지향성에 영향을 주는 단계가 내적 자아 확립 단계다. 그래서 교재통에 보시면은요, 내적 자아의 고유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흥미라고 얘기했어요. 누가요? 고트프레드슨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래서 요때는 그 흥미를 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흥미가 어느 분야랑 잘 맞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각 흥미별로 직업을 분류를 해보고 자신의 흥미에 맞는 직업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한 내적 고유한 자아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흥미를 위주로 영역을
고민을 해서 그쪽으로 직업 포부를 발달하게 된다, 발달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고트프레드슨의 제한 타협 이론에서 말하는 그 진로 포부 발달의 4단계와 그 단계별로 영향을 주는 4가지 영향 요인 그리고 그때 특징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여기 성역할 경계선, 지위 하한선, 지위 상한선 이런 개념들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본문 설명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생님들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중간 정도의 능력을 가진 남학생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쪽이고 낮은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역할과 관련해서 이쪽은 남성적인 직업 그리고 이쪽은 여성적인 직업이라고 해보죠. 이건 남학생의 경우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단계 서열 획득 단계까지는 나는 크면 어른이 되면 어떤 직업이든 가질 수 있겠지 이렇게 영역이 열려 있다가 2단계로 가서 성역할 개념이 획득이 되면서 뭐가 생긴다 그러죠? 성역할 경계선이 생긴다 했어요. 그래서 성역할 경계선이 남성과 여성을 가로지르는 성역할 경계선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쪽 영역을 어떻게 한다? 제외해버리죠. 나는 남학생이니까 남성적인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이렇게 성역할 경계선이 생긴다는 거죠. 성역할 경계선. 자, 그리고 이렇게 제외되면 이쪽 영역만 이렇게 남게 돼요. 그 다음에 3단계로 가면 사회적 가치의 개념이 획득이 되고 지위 상한선과 지위 하한선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위 상한선과 지위 하한선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지위 상한선 그리고 이쪽은 지위 하한선이 되죠. 자, 어디를 제외해요? 지위 상한선의 위쪽을 제외하고 지위 하한선의 아래쪽을 제외하면 결국엔 어디가 남아요? 여기가 남죠. 자, 3단계까지 이렇게 영역이 제한이 되면서 진로 포부를 발달시켜 나가고요. 그 다음에 4단계로 접어들면 이제 이 영역 안에서 이 수용 가능한 이런 대안 영역 안에서 여기서 리아색을 고려를 해본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흥미를 고려해서 이 영역 안에서 나에게 맞는 직업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 나간다라는 거죠. 자, 여기가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휜 거는 어떤 개념과 가장 관련이 높냐면 선생님들 성역할 개념과 관련이 가장 높죠. 성역할. 네. 그래서 성역할이 나랑 안 맞으면 지위가 낮은 일은 나는 안 할 거야. 성역할이 여성 쪽으로 가면 그래도 지위가 이 정도는 높아야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걸 반영한 그래프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성역할이 여성적이면 나는 이쪽 영역은 안 할 거야. 그래도 지위가 매우 높으면 일부 여성적인 어떤 직업은 할 수도 있겠지. 이런 형태의 어떤 성역할 개념, 성역할 개념이 반영된 그런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성역할 경계선이 올라가면서 휘는 거, 그리고 아래 지위 하한선도 이렇게 여성 쪽으로 갈수록 위로 이렇게 상향으로 그어지는 거, 요거는 잘못 그린 게 아니라 선생님들 그렇게 성역할 개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트프레드슨의 제한 타협 이론과 관련해서는 기출보급 문제가 이 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한 문제만 선생님들이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겠죠. 네, 이번 시간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